아침 주요 뉴스에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젯밤에 축구 보고 주무셨어요? 아니요, 저는 축구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박항서 감독 기사 예. 나오면 잠깐 들여다보는 정도. 네. 네, 그것도 저한테 엄청난 진전입니다. 사실 이 아시안컵은 별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던 대회인데 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진출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경기에도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가끔은 보면은 이게 한국 경기인지 베트남 경기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 저처럼 네. 그 무지한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네. 결승에서 뭐 한국이랑 베트남을 만나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예. 네. 오늘 뭐 첫 소식을 좀 기분 좋은 걸로 시작하자고 해서 제가 축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한중 양국 간 환경협력 국장급 회의 열렸는데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신경전 치열했겠어요. 치열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우리 탓 없고 예. 당신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거의 뭐 이런 취지였고 그래요? 우리는 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조가 예. 필요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어제 서울에서 한중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예. 중국 측 국장급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 보니까 예. 수치가 낮았다. 네. 공기가 매우 신선하다. 어허. 약 올립니까?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죽겠는데. 아, 그래서 참.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중국은 5년 전 생태 환경 정책을 세워서 예. 개선 그 방안을 마련을 했고 지난 5년간 가장 주력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기질이 40% 이상 개선된 점 등을 근거로 예. 한국의 미세먼지는 주로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 점을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우리 예. 내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 중국이 뭔가 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측 대표는 국민들이 현재의 대기질 수준에 만족하지 예. 못하고 있고 예.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쨌든 23일, 4일 내내 한중 예.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렇게 첫날부터 신경전이 치열해서 그러게요. 과연 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조금 네.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각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오늘 하나 네.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네. 반드시 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예, 예.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예요.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수원과 같은 내륙 지역에서만 인공강우를 실험을 했어요. 예. 한 9차례 정도 실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이 굉장히 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실패를 했는데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떤 방안이든 마련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서해로 옮겨서 시험장을 네. 서해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사회수석실 지시가 있었고 예. 어제 이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면은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축되는지 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측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일단 서해상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최초의 어떤 실험이기 때문에 예.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예. 메시지는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문과생이라 그런지 대체 어떻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인지 네. 거기 지금 이해가 잘안 기사에도 가는데. 사실은 예.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예.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에 듣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식인데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를 했다 이런 이유로 제재를 내린 상황인데 그렇죠. 이걸 법원이 일단 정지시켰어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뭐, 예. 예. 그렇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법조계에서 네. 얘기한다지만 네. 문제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어떤 판결문을 근거로 이렇게 결정 내렸는지가 중요한데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가 요구했던 모든 대부분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가처분 판결문에 그렇죠. 결정문에 네. 가처분 결정문에. 이게 예. 이쪽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예. 삼성 측에서 그 주장해 왔던 그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네. 징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제 그 서울행정법원의 박성규 부장판사는요. 예.
일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증선위는 이 삼성바이오 측이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이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 다음해였던 2015년에 무려 4조 5천억 원이 부풀려진 분식 회계, 쉽게 말하면 분식 회계 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어제 결정문에 법원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분식회계 낙인을 찍힌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삼성 측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엄청난 그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의견에 담은 겁니다. 그랬군요. 이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 쪽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본안 소송까지 그렇게 들어주리라는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징후로 보인다. 그런 징후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군요. 사법부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향후 그 본안 소송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왜냐하면 항상 재벌들이 이겨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여기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법원이 근거로 든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이 금융감독원조차 당초 이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이후에 위법을 통보한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요. 삼성 쪽 논리죠. 이게. 그렇죠. 두 번째는 일부 교수들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회계사인 노종화 변호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와 같은 전문가 소견을 근거로 든 것은 이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참여연대 측에서도 주장을 하는 건데 금융감독원이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썼는데 당시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참여연대 측의 질의서에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부 교수들이 회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건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이 김현장 측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일부 교수들한테 소견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받고 이분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로 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다라는 게 또 반대편에 있는 일부 회계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본안 소송 지켜봐야 할 문제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체육계 성폭력 관련 소식인데요. 여자 축구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서 감독이 해임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여자 실업축구단인 경주 한수원이 지난해 감독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즌 도중에 감독을 교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수원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이 공기업 있잖아요. 여기서 운영하는 축구단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당시에 하금진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고문희 코치가 대행으로 잔여 그 시즌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설명으로는 감독 개인 사정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그래서 이제 어제 일부 보도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는 없이 계약 해지로만 끝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관련해서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실태 조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은 맨날 회의만 하는데 실제 어떻게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회의에서 중요한 얘기 하겠죠. 관련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조사단 신설해서 체육계 성폭력을 정말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인권위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조사단에는 이제 인권위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정부 부처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대대적인 TF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죠. 그 키를 인권위가 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정부가 갖느냐 아니면 인권위가 갖느냐도 좀 의미가 다른데 네. 1년 동안 기획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드러난 빙상, 뭐 방금 말씀드린 체육뿐만 아니라 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네. 법률적인 지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인권위 이번 결정은 그동안 뭐 재탕, 삼탕이다 하는 예. 그런 대책으로는 이번 스포츠계 미투 사태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주무단체인 대한체육회 대해서는 더 네.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네. 대한체육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았죠. 그랬죠. 그래서 예.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조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권위가 직접 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최 위원장이 한 얘기 있잖아요. 이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 네. 전 이 말을 만약에 그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 선수들이 듣는다면 정말 그렇죠. 예,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자유롭지 않죠. 예. 네, 정부가.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 그리고 택시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는데 어제 첫날 회의가 열렸죠. 첫날 분위기도 굉장히 좀 팽팽했습니다. 예. 네. 원래 지난달 말 28일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발족을 시도했었는데 한차례 미뤄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어제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18일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이 카풀 시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속도가 붙은 그런... 택시업계가 좀 누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출범식에는 관련자들이 모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택시노조 4개 단체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측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하급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이 이 기구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좀 달래기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의 박복규 연합회장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풀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부와 논의를 해서 이 택시업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카풀이 아니라 지금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거는 물타기다. 물타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이 택시업계와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쨌든 입장이 좀 팽팽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대타협 기구에 참석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 4분 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첫날 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부의 태도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 2사람이나 죽었는데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정부 당국자로서 예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 국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발언을 했다고 했어요, 장관께서요. 뭐 김현미 장관은 이미 여러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타협의 자리에서 모두가 참여한 자리에서 그 소중한 2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고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대책을 꼭 이루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돼야 될 것이 2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피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문건이 발견됐었어요. 그 문건이요? 여론을 잘 이용해서 뭔가 좀 유리한 분위기로 끌어가 보겠다는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 문건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토부가 지난해 말 만든 택시 카풀 갈등 해결 방안이라는 문건이 국민일보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향후 택시단체와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입장 변화가 없을 때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에 택시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향후 추진 계획으로 들어있고 또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내부 갈등이 점차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택시 업계나 노조에서는 화가 난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만든 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건에 대해서 어제 뭐 대화가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주장은 책임 있는 장관께서 사과 발언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개발 방지 대책하고 그다음에 그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만약 공무원 중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조금 격앙됐던 것이지 뭐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금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아, 파행까지는 아니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종의 이제 본 협상 들어가기 전에 삿바 싸움이 어제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네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네. 그 전에 앞으로 회의는 계속 하실 거죠? 이거에 대한 사과 없으면 당연하죠. 회의 개최 힘들다 이런 건 입장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약속이 아니고 이건 시민 승객하고도 약속이고 국민들하고도 약속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 나왔지만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산학금 폐지, 뭐 기사 월급제 도입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택시업계는 카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왜 하냐,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타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물타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서 논의 주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카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는 택시 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논의합시다. 대신에 카풀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나 당 관계자나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카풀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아무튼 택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나 처우 개선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 문제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가 좀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타기다 이런 얘기죠.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풀 문제도 논의하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복지 문제도 얘기하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나간 다음에 별 문제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가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그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 택시 산업의 오래된 이 산학금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걸 해주면 카풀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이요. 개인 택시 가격이 대당 1,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카풀 문제가. 산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서울이 5만 대거든요. 7,500억이 빠진 거예요. 자산이 빠진 거죠. 자산이. 그럼 당연히 그리고 또 승객도 계속 줄었어요. 수익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급제 좋다 이거죠. 저희들 받아야죠, 당연히. 대신에 이 재원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다음에 택시 요금도 인상하는 거 붙여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미흡한 부분들에 좀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급제도 일정 부분 시연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카풀이 먼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카풀도 중요하고 그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대책도 중요하다 이거죠.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문제가 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이건 좀 서로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는 연일 핫한 손혜원 의원 소식인데요. 오늘 목포에서 손혜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연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목포 구도심에 있는 이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 의원이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는데 오늘 사실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바빴습니다.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네. 이번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감조차 못 잡으면서 네. 어떻게 사선 의원까지 되셨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원색적으로 비난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목포를 찾았죠. 네. 다시 한번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뭐 일부 그 길에서 만난 주민들은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여기 상태 봐라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투자하겠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뭐 구주민들 여론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갈리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 주목받았던 거는 이낙연 총리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였는데 네. 이낙연 총리가 준비한 어떤 종이를 꺼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 등등 이제 3대 원칙을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낙연 총리 발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것을 작정하고 그러게요. 준비한 거 보면은 사실 또 청와대 의중이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